눈물의 5년 기아 최저연봉 육성 선수 가장 빛났다. 지명 못 받아 힘들었죠. 1군 처음 무서워. 드래프트 외면에서 1군 데뷔까지 박상준의 경로가 가진 구조적 의미. 이 분석은 육성 선수 제도와 드래프트 외 입단 경로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육성 선수 제도가 만들어내는 커리어 경로의 다양성. 박상준의 1군 데뷔는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KBO 육성 선수 제도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선수가 육성 계약을 통해 입단하고 5년의 시간을 거쳐 1군 무대에 오르는 이 경로는 구조적으로 좁고 험하다. 드래프트 지명은 구단이 선수에게 보내는 가장 공식적인 평가 신호다. 지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시점에서 구단들이 해당 선수를 즉시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육성 계약은 이 평가를 우회하는 경로이지만 동시에 더 낮은 지위와 보장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육성 선수는 정식 드래프트 지명 선수에 비해 팀 내 자원 배분에서 후순위에 놓이는 경향이 있고 1군 기회를 얻기까지 더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 한다. 박상준이 5년의 시간 동안 1군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장벽의 높이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에서 버텨온 것은 개인의 위지이기도 하지만 이 군 지도자가 선수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유지해온 환경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퓨처스리그 성적이 1군 콜업으로 이어지는 조건. 박상준의 콜업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계기는 퓨처스리그에서의 폭발적인 성적이었다. 11경기 타율 0.436, 3홈런, 18타점, 타점 리그 1위라는 수치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넘어 주어진 기회를 압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퓨처스리그 성적만으로 1군 콜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범호 감독이 박상준을 마무리 캠프에 데려가 직접 관찰했고 1군 스프링 캠프 포함 여부를 끝까지 고민했다는 사실은 구단이 이미 그를 장기 후보군으로 시야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퓨처스리그 성적은 그 관심을 확신으로 전환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경쟁 포지션의 공백이었다. 오선우와 윤도현이 1루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 두 선수 모두 1할 때 타율에 머물고 있는 상황은 박상준에게 명확한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 주전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기회를 받지 못하던 선수가 경쟁자들의 부진으로 기회를 얻는 이 패턴은 KBO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9구 풀카운트 삼진이 담고 있는 정보. 4타수 1안타라는 결과보다 박상준의 데뷔전에서 더 주목할 만한 장면은 5회의 풀카운트 9구 삼진이었다. 커티스 테일러의 스위퍼가 마지막 결정구로 사용됐고 박상준은 그 공에 삼진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삼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아웃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1군 투수의 공을 처음 보는 타자가 볼 카운트를 3볼 2 스트라이크까지 끌고 가면서 9구를 버텼다는 것은 패닉 상태가 아니라 타석 운영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구안은 타자가 가진 능력 중 가장 훈련으로 갑자기 향상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구위와 컨택이 외부 환경에 의해 단기간 변화하는 것과 달리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별하는 능력은 오랜 기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박상준이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온 볼삼비의 개선이 1군 첫 타석에서도 일정 수준 유지됐다는 것은 그의 타석 운영 능력이 단기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연봉 3천만 원의 선수가 고액 선수들보다 빛난 날의 의미. 박상준의 올해 연봉은 KBO 최저 보장액인 3천만 원이다. 이날 그와 같은 라인업에 섰던 나성범, 김선빈, 카스트로, 김도영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다. 이 대비가 이날 경기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고액 선수들이 0에서 6패배 속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박상준이 가장 끈질긴 타석을 가져갔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연봉과 경기 기여도는 단일 경기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액 선수들이 부진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비가 주는 서사적 울림은 분명히 있다. 제도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출발한 선수가 가장 치열하게 타석을 임했다는 것은 기회의 무게를 다르게 느끼는 사람이 때로 더 집중된 에너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모든 경기에서 반복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대비의 간절함이 타석 집중력으로 전환되는 특정한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학 경유 육성 입단 선수의 성장 경로, 비교 관점. 드래프트 지명 없이 대학을 거쳐 육성 계약으로 프로에 입문한 선수들의 성장 경로는 KBO에서 여러 사례가 있다. 이 유형의 선수들이 1군에 안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정식 드래프트 지명 선수보다 길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보다 기회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팀 내 자원 배분에서 드래프트 투자 선수를 먼저 기용하는 경향이 있고, 육성 선수는 그 선수들이 자리를 잡지 못할 때 혹은 포지션 공백이 생길 때 기회를 얻는 구조다. 박상준의 경우 이 구조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동했고, 오선우와 윤도현의 부진이라는 외부 조건이 기회를 만들었다. 유사한 경로를 걸었던 선수들 중 일부는 이 기회를 발판으로 주전 자리를 굳혔고, 또 다른 일부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연속적인 성과가 결정한다. 소소하게 출발하고 싶다는 각오의 전략적 함의. 박상준이 인터뷰에서 밝힌 소소하게 출발하고 싶다, 조금씩 올라가고 싶다는 표현은 단순한 겸손의 언어가 아닌 것으로 읽힌다. 5년의 2군 생활을 통해 조급함이 결과를 망치는 것을 직간접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퓨처스리그에서 폭발적인 성적을 낸 직후 1군에 올라온 상황에서 같은 성적이 즉시 1군에서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도 담겨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최대한 해보겠다 는 발언은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자기 조절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심리적 접근법이 실제 타석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앞으로의 등판에서 확인될 것이다. 단기간에 좋은 성적이 오히려 기대치를 높여 선수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겸손한 목표 설정이 오히려 자유로운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박상준이 자신에게 적합한 심리적 균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의 초반 1군 적응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분석은 육성 선수 제도와 드래프트 외 입단 경로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